안녕하세요. 저희 7회기 나의 특징들을 모아 꽃다발 만들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의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활동지 상단에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 운동부터 해볼게요. 목을 한쪽으로 돌려주시고 반대손으로 잡고 쭉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목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다음 목을 위로 올려서 목 안쪽 늘어나는 걸 느껴보실게요. 네. 그럼 양팔을 쭉 펴고 팔꿈치를 잡아서 팔 안쪽을 늘려줄게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양팔을 쭉 펴서 기지개 펴줄게요. 다음 손목 운동 한번 해볼게요. 네, 손 앞으로 쭉 펴시고 손등을 위로 한 채 아래로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다음 손바닥을 위로 하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칭 끝이 났고요. 네, 여러분들 저번 회기에 저희 만들었던 모스 나무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저번에 너무 작업이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철사를 맞은 작업이다 보니까 이 손끝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시면은 델밴드를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전 인터뷰 때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꽃을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은 너무 예쁘죠? 네. 특히 저는 꽃봉오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꽃을 저희 메모란에 적어주세요. 다음 여러분들이 꽃을 받아보신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장 최근에는 혹시 언제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 졸업식 때 꽃다발을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요, 꽃다발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배운 이제 꽃다발 만드는 스킬을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빨랫대와 저희 종이 상자랑 카펫 이렇게 가지고서는 네, 무작정 집 주변에 있는 학교로 가서 꽃다발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허접해 보이지 않나요? 이때 한 두 개 팔았나? 네. 간 비용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진화된 형태인데요. 이제 플리마켓 같은 마켓에 제가 꽃다발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 부스는 그래도 이제 화이트데이를 제가 저격해서 상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때도 한 3개 팔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꽃을 받은 경험 활동지에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문자로 꽃을 받으면 물에 담가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꽃을 이제 선생님 앞에 놔주세요. 그리고 저희 꽃잎을 한번 만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활동지에 같이 작성해 주세요. 네, 꽃잎이 생각보다 보들보들하고 그 생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꽃을 만질 때마다 꽃이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져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받으신 꽃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장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미를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장미는 연분홍 색깔의 장미입니다. 이 장미의 꽃말은 관심 그리고 호감이라고 합니다. 장미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바로 줄기에 가시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우선 가시를 조금 제거하긴 했어도 잎에도 가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 다루실 때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경우는 꽃이 꽃 자체가 조금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는 바로 열탕 처리라고 하는데요. 열탕 처리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줄기 물이 올라가는 도관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끓는 물에 저희 장미를 조금 줄기 끝부분을 한번 자르고 그 안에 그다음에 바로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면은 그 열 때문에 그 도관이 뚫린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또 훨씬 더 예전보다 잘 올라간다고 합니다. 물 올림이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장미가 생기를 되찾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미가 조금 시들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열탕 처리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미의 효능은요, 향기가 이제 집중력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고대 시대의 왕들이 장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트레스 완화가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장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장미와 어떤 점이 닮았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은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색깔의 카네이션을 준비해 봤는데요. 둘 다 분홍색인데 하나는 좀 분홍색, 하나는 연분홍 색깔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꽃말은 여러분들도 조금 예상하셨다시피 감사, 존경, 그리고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죠. 모정을 뜻합니다. 주의 사항은 줄기 마디가 약해서 잘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카네이션의 경우는 네, 잘 시들지 않는 꽃 중에 하나예요. 키우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꽃이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미와 다르게 꽃 잎의 끝부분이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장미보다는 좀 더 꽃잎 개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네이션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과 어떤 점이 닮은 것 같은지 공통점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국입니다. 소국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그냥 꽃보다 약간 들꽃 같은 꽃을 더 좋아하는데요. 소국도 그런 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국의 이제 색깔을 저희 흰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꽃말은 진실, 성실이라고 합니다. 가을 꽃으로 유명하며 관리하기가 좋고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국도 카네이션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네, 키우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국 말고 여러분들 대구 가시나요? 큰 국화인데 보통 장례식장 가시면은 많이 이제 쓰이는 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장례식장에는 하얀색 장미를 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장미가 그렇게 잘 나지 않잖아요. 이제 자연적으로. 그래서 장미 대신에 하얀색 국화를 놓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장례식장에 무조건 이제 하얀색 대국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 안에는 노랗고 겉에는 하얀 이 소국이 여러분들과 어떤 점이 닮았는지 외적으로도 아니면 특징적으로 어떤 점이 닮았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다음 천일홍입니다. 천일홍은 이제 제가 이것도 두 가지 색깔 준비했어요. 분홍색 그리고 하양색인데요. 이 꽃의 꽃말은 영원한 추억 그리고 진실한 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니까 천일홍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꽃말이 영원한 추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얽혀 자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한 우정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다발 만들 때 전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요. 만들면서 보니까 천일홍의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풀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청일홍의 종류는 약 100여 종으로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효능이 거담작용과 청식 억제 효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천일홍은 드라이 플라워로도 많이 사용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꽃다발 만들고 남은 천일홍 있으시면은 이렇게 줄기랑 꽃을 아래에 놓고 줄기를 위쪽으로 해서 어디 걸어두시고 말리면은 금방 드라이 플라워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유칼립투스입니다. 이거는 저희 저번에 허브 스머지 스틱 만들 때도 한번 저희가 접해 보았죠.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꽃말은 치유 그리고 보호입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이 갖는 치유적 특성과 나무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꽃말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것 또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저번에 사용했던 유칼립투스는 레몬 유칼립투스였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는 코알라의 먹이입니다. 효능은 항염, 향균 작용이 있다고 해요. 다음 레몬잎입니다.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꽃말은 진심으로 사모함입니다. 왜냐하면 레몬나무는 키우는데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과 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레몬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신 걸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잎 그리고 레몬도 이런 효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 레몬잎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계속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과 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 꽃말들 아니면 외적으로 딱 봤을 때 나랑 뭔가 닮은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소국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제가 좀 얼굴형이 동글해서 그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네. 그럼 여러분들의 특징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활동지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꽃다발을 만들어 보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쁜데요. 꽃다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패들렛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제가 만든 꽃다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어쨌든 그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꽃은 여러분들, 꽃다발은 누구에게 드리고 싶나요? 한번 활동지에 작성해 주세요. 네, 저희가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이번에 배웠잖아요. 꽃다발이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꽃을 도매상가에 가서 사서 저희가 직접 포장을 하면은 그 단가가 그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포장법은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꽃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 사진은 제가 꽃을 사입한 고속터미널 시장의 꽃시장 모습이에요. 꽃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물에만 넣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한 꽃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이렇게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꽃이 정말 많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가 전체가 다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꽃을 구매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너무 꽃을 가끔 사러 온 것처럼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계시지 말고 마치 꽃집 사장님인 것처럼 꽃을 많이 살 것처럼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 꽃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으면은 그 꽃을 산 다음에 영수증을 꼭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분이 영수증이 필요한 걸 보니까 뭔가 꽃집을 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꽃시장에 가서 직접 꽃을 사고 포장지도 네, 다이소 가면은 조금씩 파니까요. 같이 사서 꽃다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 모두 종료되었고요. 프로그램 종료 후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은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저희 꽃집 광고 사진처럼 정말 예쁘게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활동지는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꽃 다발이랑 포장지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철사 들어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리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키친타올과 비닐봉지 저희 매트도 준비해 주시고요. 물도 한 컵 정도, 아니 반 컵 정도 준비해 주세요. 이건 매트를 펴보기만 해보겠습니다. 매트를 이번에는 찍찍이를 붙이지 않고 펴주시기만 하고요. 그 위에 꽃을 한번 놓아볼게요. 저희 이번에도 준비물 가위가 필요한데요. 가위 사용해서 여기 테이프 부분을 잘라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향기롭죠? 저기 플로랄 폼의 꽃들이 모두 끼워져 있는데요. 이 플로랄 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꽃 안에 플로랄 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우선 지철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철사 묶여있죠? 이 부분을 풀어줄게요. 이 꽃들을 조금 나눠주시고요. 저희 카네이션이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택비다 보니까. 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떼고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네, 저희 그러면은 꽃을 컨디셔닝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장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미의 경우 이렇게 가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잔가시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가위로 모두 잘라줄게요. 그리고 자른 잎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가시가 있으면 이렇게 가위로 쓱쓱 긁어주시면은 가시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긁어주세요. 만약 아랫부분에도 가시가 조금 있다면 그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미를 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장미 상태가 좀 메롱인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한번 열탕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이런 페트병 준비해 주시고요. 이 안에 끓는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이 아닌 유리병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채워주셔도 되세요. 그럼 이 아래 여기 저희 손가락 검지 길이 정도 자르고 그거를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자르실 때는 옆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넣고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넣으시면 여기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되면서 물이 정말 빠르게 꽃에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꽃이 다시 생기가 있어집니다. 이 상태로 저희 컨디셔닝 할 때 동안 계속 놔둘게요. 저희 카네이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잎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건 저희 카네이션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으로 제거해 줄게요. 저희 저번에 스무디 스틱 할 때는 레몬 유칼립투스라고 이것보다 훨씬 잎이 큰 걸 썼는데요.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을 맨 처음에 잡고 꽃다발을 시작할 건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리적거리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저희 나중에 꽃다발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몬잎은 따로 이제 컨디셔닝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렇게 좀 잡기 어려운 부분 같은 가지친 곳만 한 번씩 잘라줄게요. 저희 천일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이 약간 힘이 없어 보이면 이 부분 잘라서 똑같이 열탕 처리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천일홍 같은 경우는 드라이 플라워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짧게 잘라진 것은 그냥 여기 드라이 플라워로 주변에 걸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소국인데요. 소국도 여기 이렇게 잔 잎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도 손으로 떼주세요. 그리고 저 이런 부분들, 꼭 봉우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안 쓰니까 조금씩 떼어줄게요. 시든 잎들은 같이 위에 잎들도 떼어주세요. 이렇게 가지를 한 번씩 떼어주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 꽃이 달려있지 않은 가지들이 있죠. 이 부분도 한 번씩 아래를 잘라줄게요. 너무 갈라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 번씩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개로 나뉘어서 쓸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모두 완료되었고요. 잎들은 살짝 저희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카네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잎이 마디마디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꽃다발 만드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꽃 보시면 꽃이 아직 다 피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피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꽃 봉우리 부분을 살짝 정말 살짝 손으로 눌러가면서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 손으로 꽃을 살짝 이렇게 펴줄게요. 물론 이 친구는 물을 먹으면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다른 꽃들도 조금씩 펴줄게요. 지금 이 정도 크기였는데요. 제가 이제 꽃이 피면 어느 정도 커지는지 봐주세요. 짜잔, 이렇게 이만큼 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인데요. 이 친구의 경우는 거의 피지 않은 모습이죠.
이 친구는 살짝 위쪽으로 해서 그런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미가 조금씩 원래는 되게 꺾여 있었는데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만져봤을 때도 아까 전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놔둘게요. 그 다음 이 꽃들을 차가운 물 쪽으로 옮겨서 물을 그대로 먹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식물 독관이라고 하죠. 여기 물관이 뚫려서 이제 물들이 흡수가 잘 될 거예요. 장미를 살짝 어떻게 컨디셔닝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장미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잎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떼주고 꽃다발 만들기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떡잎을 모두 떼준 장미꽃의 모습이고요. 요즘 장미를 뒤집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살짝만 겉에 몇 개만 뒤집어 볼게요.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큰 곳이 되어가겠죠. 이렇게 살살 찢어지지 않게 뒤집어 주세요. 잘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 장미꽃을 살짝 뒤집어서 좀 더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아까랑은 좀 또 다른 모양 아닌가요? 저희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이제 꽃다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은 꽃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아까 물 먹었던 데에 이렇게 잠시 놔주세요. 이제 꽃다발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칼립투스를 오른손잡이분들은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잡이분들은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전 오른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꽃들을 계속 엄지손가락을 뺐다 잡았다 하면서 꽂아가면서 꽃다발 만들어 줄게요. 네, 우선 카네이션부터 넣어볼 건데요. 꽃은 앞쪽을, 줄기는 뒤쪽을 이렇게 돌리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줄게요. 다음 저희 소국 꽃은 자유롭게 꽂아주세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모두 진행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꽃다발 완성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아까 봤던 지철사로 여기를 묶어줄게요. 지철사의 경우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풀고 참여해주세요. 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묶기 전에 봐주시고요. 꽃의 앞면과 뒷면을 보시고 앞면 쪽으로 모두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톤으로 잡은 이 부분을 철사로 감아줄 건데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위로 해서 이 철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이쪽을 크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크게 돌려주겠습니다. 크게 2번 돌려줄게요. 이렇게 2번 돌렸고요. 여기 앞에서 아까 빠진 이 철사와 잡았던 이 철사와 돌려가면서 묶어줄게요. 돌려지지 않으면 한두 번 묶어준 다음에 이 두 지철사를 잡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나사 돌리듯이 돌려주시면은 얘가 힘있게 묶여집니다. 너무 많이 돌릴 경우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와 함께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꽃다발 완성되었고요. 한 번 더 꽃의 모양 잡아줄게요. 이쪽 카네이션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빼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매트 위를 한번 치우고 한번 포장지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여기를 물주머니로 채워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선 이 위를 치우고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랑 키친타올이 담긴 이걸 여기서 키친타올을 꺼내주시고요. 키친타올 총 6장 들어있습니다. 3장씩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부터 해볼게요. 이 위에 이 꽃, 그 전에 이쪽을 보시면은 되게 줄기 길이가 모두 다르죠. 이 줄기를 가장 짧은 걸 기준으로 쭉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선으로 잘라주셔야지 이 친구들이 물을 먹기가 더 쉽습니다. 모두 잘라줬고요. 저희가 아까 한 방향으로 꽃다발을 배치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꽃다발이 준비가 되었고요. 네, 이거를 이 키친타월 위에 올려놔주세요. 이렇게 올려놔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싸볼게요. 이렇게 싸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면 키친타월 3장을 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비닐봉투에 이걸 넣어줄게요. 이렇게 보시고 비닐봉투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너무 길다, 꽃다발이 가려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비닐봉투의 길이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봉투를 조금 높이를 잘라줄게요. 그 다음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철사로 한번 강하게 감아줄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철사 잡고 세게 힘을 주면서 2바퀴 돌려볼게요. 해주시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줄게요. 키친타올이 적셔질 정도만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키친타올이 젖은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얘를 잠깐 눕혀두고요. 저희 포장지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이쪽에 물 묻은 부분을 수지로 한번 닦아줄게요. 다음 준비된 포장지를 뜯어주세요. 펼쳐보시면 저희 흰색 포장지 2개, 큰 거랑 작은 게 있고요. 분홍색 포장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거랑 작은 버전 2개 있습니다. 우선 이 흰색 포장지부터 한번 꽃다발로 만들어 볼게요. 이 포장지는 저 이제 분홍색 포장지를 포장하기 전에, 포장지를 포장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한번 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꽃을 한번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살짝 공간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생님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접을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런 모양. 여기가 살짝 뾰족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을 잡고 조금 위쪽으로 얘를 옮겨줄게요. 다음에 꽃을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조금 나오는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잎이 이 포장지 안에 속해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해주세요. 다음 양쪽을 여기 지철사 묶은 부분으로 가져와서 이 친구로 한번 묶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선 왼쪽부터 여기 중간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쏙 끌어당겨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을 잡고 이 중간 부분, 묶은 부분으로 올린 다음에 남은 부분을 한 번에 쏙 잡아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를 먼저 옮기고 남은 부분을 쏙 이렇게 해서 흰색 포장지로 포장해 가는 부분을 한번 묶어줄게요. 이번에도 지철사 2바퀴 반 돌려서 꽁꽁 묶어주겠습니다. 마사 돌리듯이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다른 부분을 이번에도 잘라줄게요. 작은 포장지 한번 해볼게요. 작은 흰색 포장지를 지금 이렇게 사각형 형태인데요. 한쪽 모서리를 반대쪽 변을 이제 중간 부분에 옮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부채처럼 접이식 부채처럼 이렇게 폈다 접었다는 부채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이런 형태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주름지게 접어주시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손으로 쏙 훑어줄게요. 그러면 좀 더 접혀진 느낌이 나고요. 이 상태로 여기에 대고 이 부분도 지철사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포장이 완료됐고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풍성한 모습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에 분홍색 포장지를 입히면 더 예뻐질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꽃다발은 잠깐 옆에 놔주시고요. 저희 분홍색 포장지 중에서 큰 포장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을 뾰족하게 접었는데요. 이것과 반대 방향을 이렇게 뾰족하게 분홍색 포장지를 접어줄 거예요. 저는 왼쪽을 아까 접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시작해볼게요. 이것도 위에 올려볼게요. 이것도 살짝 옆으로 기울여도 예쁘고요. 아니면은 이 방향 그대로 하셔도 되고 반대쪽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포장지도 많이 남겨도 예쁘고요. 조금 남겨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모두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진행해주세요.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저희 이 포장지로 포장할 때처럼 얘를 한쪽 저희 묶은 손으로 옮기고 나머지 손으로 얘를 툭 눌러서 포장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중간으로 옮기고 나머지로 눌러줘서 포장해 줄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번씩 해줄까요? 저희 지철사 사용해서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안 예쁘게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쪽을 한 번씩 펴서 펴주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이쪽도 한 번씩 손을 봐주시고요. 이 나중에 충분히 이쁘죠? 충분히 완성돼 보이는데 더 예쁘게 저희 고급진 스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이렇게 포장지를 이쪽을 조금 더 추가할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긴 포장지가 있는데 이걸 반으로 나눠줄게요. 이쁘게 잘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얘를 옆으로 놔주시고 이렇게 살살 똘똘 말아주세요. 똘똘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원기둥처럼 똘똘 말지 마시고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게 똘똘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쭉 있는 것처럼 이쪽을 잡고 쭉 밀어줄게요. 이렇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똘똘 말아서 이렇게 쭉 밀어줄게요. 그리고 지철사를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지철사 사용해서 묶어줄게요. 이것도 2바퀴 묶어주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한 바퀴만 바꿔주셔도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 손 살짝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엄청난 꽃다발이죠. 엄청난 크기의 전 꽃다발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본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렇게 흰색 리본 준비되어 있는데 꺼내주시고요. 저희 광택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나뉘어져 있어요. 광택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진행해 볼게요. 지철사는 모두 짧게 잘라주세요. 보이면은 이쁘지 않을 수 있어서 잘라서 살짝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리본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본을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고요. 예쁜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꽃다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 예쁜데요. 꽃다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패들렛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제가 만든 꽃다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어쨌든 그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꽃은 여러분들, 꽃다발은 누구에게 드리고 싶나요? 한번 활동지에 작성해 주세요. 네, 저희가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이번에 배웠잖아요. 꽃다발이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꽃을 도매상가에 가서 사서 저희가 직접 포장을 하면은 그 단가가 그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포장법은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꽃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 사진은 제가 꽃을 사입한 고속터미널 시장의 꽃시장 모습이에요. 꽃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물에만 넣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생한 꽃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이렇게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꽃이 정말 많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상가 전체가 다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꽃을 구매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너무 꽃을 가끔 사러 온 것처럼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계시지 말고 마치 꽃집 사장님인 것처럼 꽃을 많이 살 것처럼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 꽃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으면은 그 꽃을 산 다음에 영수증을 꼭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분이 영수증이 필요한 걸 보니까 뭔가 꽃집을 하시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꽃시장에 가서 직접 꽃을 사고 포장지도 네, 다이소 가면은 조금씩 파니까요. 같이 사서 꽃다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 모두 종료되었고요. 프로그램 종료 후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은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저희 꽃집 광고 사진처럼 정말 예쁘게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활동지는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